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 시온연구소의 명화로 만나다 5번째 시간에는 마르셀 듀샹이라는 화가를 통해서 생각을 키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차 시에 마르셀 듀샹이라는 프랑스 화가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울 때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는데 그 시도와 도전이 사실은 내가 생각을 해왔던 그런 어떤 방향대로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내가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좀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그냥 모두 다 A처럼 살고 있는데 B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매우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했다고 하거든요. 이 마르셀 듀샹이라는 이 화가도 사실 그 당시에는 사고에 큰 전환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판을 받은 현실과는 맞지 않은 어떤 그런 제작 방식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예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작품들 때문에 많은 비판들을 받았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화가이며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조롱과 비판을 받은 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과 인정을 받았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 당시 시대상에 파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격을 띤 나라이고 미국이 파리보다는 프랑스보다는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듀샹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삶의 어떤 희열 그리고 그림을 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듀샹은 젊은 시절에 그 상징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징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상징은 뭐 색이든지 아니면 모양이든지 아니면 기호 이런 어떤 모습들에 내가 어떤 의미를 압축해서 담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하게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저녁에 뭐 했고 자기 전까지 뭐뭐뭐뭐 했어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림 속에서 검정색으로 진하게 다 색칠을 한 다음에 나의 오늘 마음은 이러했어. 나의 오늘 마음은 이렇게 검정색처럼 어둡고 우울했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어떤 나의 생각을 노출시키는 것, 그것을 상징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셀 듀샹은 사고의 전환, 사고의 반전과 함께 이런 시각적인 자극을 중요하게 생각한 화가 중에 하나인데 듀샹의 이런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뒤엎는 그런 작품들은 미국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고의 이면, 뭐 A 앞면과 뒷면은 우리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마르셀 듀샹이라는 화가가 만든 어떤 그런 작품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레디메이드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레디메이드는 레디, 준비하다, 메이드, 만들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작품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나누기는 할 건데 이 뭐 샘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도 그렇고 기존에 이미 그 물건들이 나와 있는 데에서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 새로운 제목을 붙임으로써 그 어떤 물건을 또다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했던 그런 작품들이 이 마르셀 듀샹이라는 화가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렇더라면 오늘의 활동 무엇인지 좀 궁금하시죠? 오늘의 활동에서 좀 약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독창적인 제목을 짓는 연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르셀 듀샹의 레디메이드 작품은 이미 나와져 있는 사물을 통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떤 장면이나 어떤 그림 동화를 지을 때 그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동화의 내용을 좀 약간 요약해서 좀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서 그 장면에만 집중해서 제목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운 오리 새끼면 사실 이 작품에서 오리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것에서 벗어나서 그 작품을 새롭게 또 어떻게 해석한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조금은 굉장히 독창적인 제목을 짓는 방법, 이 방법을 마르셀 듀샹의 레디메이드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능력은 추론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그리고 분석력, 그리고 꼼꼼히 봐야 되니까 관찰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레디메이드 작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어진 사물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제목을 떠올릴 수 있다. 세 번째, 나만의 레디메이드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입니다. 마르셀 듀샹이 이야기했던 여러 어떤 명언들 중에서 저는 오늘 예술은 망막적인 것을 넘어 아이디어로 넘어가야 한다 라는 이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그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예술이라는 거는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샘이라는 1950년도 다시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실은 1917년도에 만들었는데 1950년도에 조금 복제를 해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샘이라는 이 작품, 과연 마르셀 듀샹은 이 남성용 소변기를 통해서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 출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작품, 이 전시품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예술품이 아니라며 전시를 매우 많은 곳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듀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러한 협회에서 자기가 했던 그런 이사직을 그만두기까지 되는데요. 이 레디메이드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성품, 그러니까 있는 물건을 재창조한다라는 뜻의 마르셀 듀샹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면 오늘 이 마르셀 듀샹의 이 샘이라는 작품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변기, 기존에 있는 물건이죠. 그런데 이 소변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하나요? 네,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담아주는 어떤 그릇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릇에서 벗어나서 마르셀 듀샹은 이 그릇에서 담겨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우리 숲속 같은 데 가면은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잖아요. 샘.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뭔가 담겨져 있고 좀 물이 셀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떨어지는 물을 받아놓는 그런 장소를 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물건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소변기라는 좀 더럽고 만지기 싫은 이런 대상을, 사실은 이 대상이 만지기 싫고 혐오스러운 물건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뭔가를 샘처럼 담아놓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마르셀 듀샹의 작품을 볼 때 저는 다음에 세 가지를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속의 물건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물건의 제목이 샘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앞에 우리가 분석한 이 물건들의 특징을 잘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 샘이라는 제목은 왜 여기에 붙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잠시 일지정지를 누르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목 짓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그림을 잘 보고 그림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때도 역시 첫 번째는 이 물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건을 설명하려면 어떤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더라면 이런 특징을 반영해서 어떤 제목을 붙여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빗자루입니다. 이 빗자루는 어떤 빗자루일까요? 네, 볏짚 같은 것들을 묶어서 먼지를 쓸어내는 그런 빗자루죠. 이 빗자루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또 그리고 얘기해보고 분석해보고 나서 이 빗자루에 아이디어를 담아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복잡한 마음이 들 때 먼지를 쓸면서 내 복잡한 마음도 그 먼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은가요? 저는 청소를 할 때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빗자루를 해방이라고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물건 무엇인지, 이 물건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고려해서 제목을 붙여보세요. 자전거를 탔을 때의 경험, 이 자전거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이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의 어떤 그런 추억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떠올리며 이 자전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 짓기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나만의 레디메이드 작품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럴싸하게 그릴 수 있는 친구라면,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사실 그림을 그려서 완성해도 좋고, 만약에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좀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는 집에 못 쓰는 잡지라든지 아니면 집으로 오는 전단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물을 가위로 오려서 이 네모칸에 붙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나만의 레디메이드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충분하게 엄마랑 각자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산출물, 이 레디메이드 작품을 서로 바꿔서 보면서 서로 나만의 작품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르쉘 듀상이라는 화가를 통해서 레디메이드 작품 속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제목을 짓는 그런 어떤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어떤 수업을 같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이 될까요? 그럼 우리 다음 명화로 만나다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서 만나요. 안녕.